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라클 2세대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젠다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클라우드 마켓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켓 트렌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2세대 클라우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2세대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시대,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소비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파워로 인해서 예전에는 사실 기업이 어떤 마켓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소비자의 그 파워로 마켓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 모델에서 풀 모델 형태로다가 소비자의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어떻게 이런 빠른 그 비즈니스 속도를 따라갈 것인지, 어떻게 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약간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호텔들이 에어비앤비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서 본인들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산업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제품 중심의 비즈니스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은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이 작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마켓보다도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다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글로벌 마켓으로 나갈 때 사실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제품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해서 비즈니스를 잘해야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라마다 거기 안에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법규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잘 적용해서 런치를 할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그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적응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해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부서나 이런 IT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부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도 그 아이디어를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서비스 또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쳐줄 시스템이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즈니스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IT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요즘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챗봇, 머신러닝, IoT, 블록체인,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IT에서 일일이 다 준비를 해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 사실 답이 클라우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기술은 이미 앞서가는 기술 회사에서 고민을 해놓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라우드 마켓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면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2016년부터 이제 21년까지를 봤을 때 글로벌하게 21.9%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8%로 조금 글로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이제 IT 강국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특유의 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구동하는 사스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 구동되는 파스 형태.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IaaS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다가 나누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사스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스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고급 리소스들이 많고 개발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IaaS 부분이 포지션이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IaaS뿐만이 아니고 파스 영역도 개발 영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파스 영역도 사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비중이 적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뭐 규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이 아직은 조금 더 가벼운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로 갔지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한 시스템들은 아직 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 영역을 기반으로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오라클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Pw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뭐 IT 프로젝트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DC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다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중이 50% 이상 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매출 성장이 2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순이익도 1.5배 정도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IaaS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라클이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오라클은 2세대 데이터 센터예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오라클 2세대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21개 정도, 21개 2세대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36개의 그 2세대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종 그 클라우드 업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만큼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그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저희 그 정직원들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한 6가지 정도로다가 그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비즈니스 민첩성,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비용 효율성, 그 다음에 일관된 성능, 그리고 굉장히 클라우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안 부분들, 운영 효율성 이렇게 6가지 정도로다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은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마켓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빨리 변하는 마켓을 따라가려면 IT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IT가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그거를 5년,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중간에 이제 개비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IT 프로젝트를 하고 5년 동안 기다리는
기다렸다가 다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쟁력이 그걸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데브옵스라고 해가지고 개발과 운영이 같이 밍글돼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그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발과 운영이 밍글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서비스 영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개발자분들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개발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펑션이라든지 이벤트, API 또는 뭐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오라클이 전통적으로 강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 프로그램 랭귀지, 애니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서포트를 하려면 요즘에 또 그 한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로코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쉽게 금방 코딩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모바일이라든지 AI, 머신러닝, IoT, 블록체인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보안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로 갔을 때 조금 그 장점이 금방 시스템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 회사에 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규모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작은 업무를 할 때 VM에다가 CPU 하나만 올려서 금방 돌릴 수도 있고 엄청 그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한 업무를 할 때 클라우드지만 전용으로 나의 그런 우리 회사 이 업무의 전용 서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 CPU라든지 IOPS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는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갔을 때 또 중요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가용성 부분이죠.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의 어벨러빌리티 도메인이랑 폴트 도메인이라는 그 서비스 그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어벨러빌리티 도메인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리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났다라든지 뭐 지진이 났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데이터 센터가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3개의 리전을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바로 그 근거리에 있는 다른 그 데이터 센터 리전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어벨러빌리티 도메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폴트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지만 전원적으로 서로 분리된 그런 공간 안에 그 서버를 각각 두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서버에서 만약에 전원이 차단됐다든지 뭔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쪽 서버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게끔 그런 폴트 도메인 아키텍처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똑같은 버전의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싱글 데이터베이스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고가용성이나 뭐 이런 그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든지 RAC 같은 영역으로다가 그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굉장히 고성능, 고가용성을 보이는 엑사데이터 영역도 같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RAC라든지 이제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가용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업체 프로바이더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의 경험이 많은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가용성, 어벨러빌리티 이것만 지원을 해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퀘스천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은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성능이라든지 매니저빌리티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SLA로다가 어떤 그 고가용성을 같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그 보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빌리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뭐 API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저렴하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은 히든 코스트를 최소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가격 부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타 회사에 비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오라클은 딱 스토리지 예를 들어서 1테라면 1테라, 2테라면 2테라, 10테라면 10테라 딱 그 스토리지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지 비용 외에 그 스토리지에서 IO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IO 트래픽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추가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은 그런 히든 코스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인바운드는 타 회사들도 다 프리로 있지만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네트워크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10테라까지는 한 달에 10테라까지는 프리로다가 무료로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10테라 이후부터 이제 네트워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받는 네트워크 비용도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건 공식적으로 프라이싱 정보를 봤을 때 그 A사랑 오라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컴퓨트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나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클라우드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고객분들이 제일 처음에 클라우드로 접근하기 좋은 부분이 이제 백업 부분일 거예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백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백업 을 위한 노고, 수고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라든지 뭐 그 하드웨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알맨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로다가 바로바로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랬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뭐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 폴트 도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키텍처에 의해서 저희가 그 3웨이 미러링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즉 백업 받는 부분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업 받을 때 비용이 굉장히 스토리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당연히 캐펙스 형태로 지불하던 거를 오펙스 형태로다가 지불함으로써 훨씬 더 그 재무적으로 안정된 비용 지출을 이루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풀 백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그 대표적인 클라우드 그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가격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오라클이 저 정도 퍼센트만큼 저렴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부분입니다.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그 원하시는 리소스만큼 버추얼 머신 형태로다가 VM 형태로 이렇게 올려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VM 형태로 하드웨어를 VM 형태로다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리소스를 그 서비스 관장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그런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가 예전에 1세대 클라우드, 10년 전에 설계된 1세대 클라우드 때랑 지금 현재 설계되는 2세대 클라우드 때랑은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세대 클라우드로다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1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예를 들어서 CPU,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다 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2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를 밑으로 뺐습니다. 즉 하이퍼바이저에서 메모리랑 CPU를 관장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각각의 고객사별로다가 별도의 독립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하드웨어에서 기존에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A, B, C 회사가 있으면 B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A 회사나 B 회사의 영역에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를 함으로써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네트워크에 대한 병목 현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안도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빌딩에, 예를 들어서 큰 빌딩에, 저희가 오라클이 이제 아셈타워에 있는데요. 큰 빌딩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다른 회사들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든지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안 영역, 새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기존의 1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이제 백본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분기가 이렇게 2개까지 확장이 되고 그 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하가 많이 몰린다든지 했을 때 네트워크가 쭉 밑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제 오라클 2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핀 앤 리프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옆으로 확장하는,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많이 그 몰린다 하더라도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트래픽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디스크에 대한 성능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NVMS,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형태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다른 클라우드사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에서는 이제 SSD 기술을 사용을 하고, 로컬 NVMe에서만 이제 NVMe SSD 기술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 내에서도 NVMe SSD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고,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스토리지를 평가하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라클은 다른 그런 회사들보다 보통 2배에서 5배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URL 링크를 걸어놓기는 했는데, 이제 자료 만약에 나중에 제공드리면 요거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오라클이 조금 더 나은 블록 스토리지 성능을 보이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능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이제 오라클 자체적으로 온프로미스와 또 비교를 했었고, 이제 그 클라우드의 베어메탈과도 비교를 했었고,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자체적인 아이옵스나 아니면 그냥 일반 베어메탈, 그리고 그 온프라미스 형태의 이제 그 타사의 그런 솔루션과도 이렇게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오라클이 훨씬 성능 면에서 CPU나 아니면 스토리지 성능 면에서 월등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이제 오라클은 이제 크게 네트워크를 4개 영역으로다가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서 이제 조금 아키텍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라클은 고객이 사용하는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보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보안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 버추얼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용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그런 보안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그런 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서티를 받고 준수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보안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안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까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10년 전에 설계된 그런 그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가 있으면 고객분들이 그 서버를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그 나누어서 쓰는 부분들을 오라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뭐 패치도 씌워주고 뭔가 그 이상 현상이 있을 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은 서버 내에서 일부 영역을 데이터 센터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게 1세대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라고 보면은 지금 2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쓰는 물리적인 서버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고객의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쭉 스테이터스를 떨궈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터스 내용을 시스템 상태라든지 CPU 뭐 트래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패치를 한 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 보통 은행이나 뭐 이런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뭐 PC가 이상해요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그 상담원분들이 뭐 화면을 이렇게 저희 제 PC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고객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의 그 승낙을 받고 그런 그 쉐어링하는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객이 모니터링을 하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분리가 된 형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만큼 완벽한 보안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처음에 클라우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다가 내 데이터를 내 서버를 둔다라고 하면은 저걸 어떻게 믿지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요즘엔 그런 고객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제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인스턴스를 딱 받으면 요거는 내 땅 해가지고 영역을 딱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어떤 우리의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서브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특히 보안을 강화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VP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똑같이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엔드투엔드로다가 이제 보안을 신경을 쓰고 있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세대 클라우드의 아키텍처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제 VPN이라든지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그리고 또 이제 시큐리티 리스트 해가지고 뭐 접근하는 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의를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 보안을 같이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정보들을 완전히 암호화하고 있고 그리고 키 밸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 매니지먼트를 시큐리티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보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안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패치들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그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안이 패치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패치를 자율 운영, 그러니까 자동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접근 통제라든지 뭐 이런 그 IAM 해가지고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 접근 통제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 그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보안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에서 어떤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그 오토노머스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의 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이런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내에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굉장히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받고 리커버리하고 패치 적용하고 스케일 업다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율 운영하는 형태로 또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다가 오라클에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보안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IT나 아니면 비즈니스 IT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 매니지먼트보다는 어떤 비즈니스 혁신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다 저희가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처음 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비저닝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한 내용을 가지고 솔루션 서비스를 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성장하든지 해서 어떤 확장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 고객의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전담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석세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런 전담 컨설턴트 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물론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이제 큰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작은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도 많이 계세요. R&R도 많이 나누어져 있고. 근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SMB 회사를 위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서포트 조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캣팀, 뭐 클라우드 어댑션 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캣팀에 담당 컨설턴트가 마찬가지로 고객사별로다가 이렇게 그 할당이 돼서요. 여기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클라우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오라클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디지털 세대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훨씬 더 부각되고 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조사한 거에 의하면, IDC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데이터가 추가로 생성되고 복제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새로 생성되는 뭐 그게 실제 라이트가 됐든 아니면 캡처가 됐든 뭐 그게 됐든, 그렇게 해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2018년에는 33제타바이트만큼이 생성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만큼 데이터가 생성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연평균 성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증가 추세로 봤을 때 27%, 그러니까 해마다 27%씩 데이터가 증가돼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타바이트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1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 감이 안 오나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뭐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였어요. 우리의 매출 데이터, 고객의 특성 데이터, 그다음에 서비스 데이터, 생산된 생산 라인 실적 데이터 뭐 이런 정형 데이터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소셜에서 우리가 글을 올리는 그런 그 소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소셜 내에서의 서로의 관계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는 어떤 위치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뭐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뭐 제타바이트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조금 더 감이 올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1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요만큼 발생을 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1분에 100만 천만억 맞죠? 100만 천만억 1억 8,800만 이메일이 1분에 전송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1분에 1,800만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전송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유튜브가 1분에 시청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1시간도 아니고 1분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IDG에서 그 설문을 했어요.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게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및 가시성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49%의 임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잠깐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요. IDC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빨리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 비용에 그런 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한 75% 정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서 한 91% 정도가 본인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장애를 경험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춘 기준으로다가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1분당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실될 수 있는 비용이 7,900달러라고 합니다. 그게 1분당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러면 포춘 1000대 기업을 기준으로다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10%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이익이 한 65.7 밀리언 달러만큼 이제 순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보안 사고에 있어서 한 85% 정도는 CVE에 이미 이런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라고 퍼블릭하게 공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은 어떤 그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6가지 카테고리로다가 봤는데요. 일단은 뛰어난 성능, 가용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그 클라우드에 있어서 보안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보안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그럼 그 많이 쌓이는 그런 데이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분석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의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발 환경도 데브옵스 형태로다가 그 환경이 바뀌고 있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또는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파티셔닝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멀티탄네트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머신러닝 엔진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은 저희는 이제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가용성 부분입니다. 엑사데이터라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고가용성과 고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성능을 잘 낼 수 있게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드웨어랑 서로 결합해 놓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그 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 형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AC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오라클 테크놀로지 중에서 굉장히 다른 타사에서 조금 따라오기 힘든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의 서버에서 접근을 하고 CRUD를 하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뿐만이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랑도 같이 이제 그 기술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을 때 또는 사용자가 많이 몰렸을 때 일관된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뭐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뭐 IoT 센서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 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하거나 있어서의 이제 콜 데이터라든지 그 로 데이터들, 굉장히 딥다이브한 그런 위치 기반의 이제 데이터들, 이런 그 딥다이브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쌓아놓기만 했을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CRUD, 그러니까 로 건별로다가 많이 쌓고 로 건별로다가도 이렇게 뭐 그 조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 영역도 분석적인 그 쿼리도 같이 많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로 데이터에 대한 SQL과 분석에 대한 SQL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인메모리 형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아키텍처를 같이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로 데이터면 로 데이터, 뭐 컬럼 그 분석 데이터면 분석 데이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데, 저희는 두 개를 같이 다 그 고성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암호,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서 그 개인정보에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보안, 거기에 있어서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도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암호, 그러니까 유저의 암호를 이제 기본 접근 권한으로서 관리를 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키밸류를 가지고 먼저 그 키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저 패스워드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두 단계의 그런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벨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나눠놨어요. 너무 과한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나눠놨고, 근데 최소한으로 나눠놓고 나면은 사실 권한을 줄 때 있어서 보완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리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나눠놓은 부분들, 권한들을 예를 들어서 업무 단위로다가 묶어가지고 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편의성도 제공을 하면서 이제 보안도 충족을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뭐 개선 프로젝트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때 테스트 환경, 개발 환경 이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복제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를 복제를 해주면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지금 운영 서버 같은 경우에 내가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있지만 테스트나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나 개발 서버로다가 데이터를 복제해서 줄 때 마스킹을 해서 준다라든지 아니면 뒤에를 뭐 이렇게 쭉 막 변형을 해서 그렇게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CRUD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의 오디팅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뿐만이 아니고 레코드 건에 대한 그런 권한도 같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을 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아마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전화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전화 기록, 그 다음에 메신저 문자 주고받은 거, 뭐 이런 정형 데이터들을 전화기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저는 이제 앱도 다운받고 내가 돌아다님에 있어서의 나의 위치 정보도 계속 추적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가끔가다 업무도 보기 때문에 오피스 파일도 열어보고, 그리고 동영상도 보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다양한 그런 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각각 다 불러와서 그걸 엮어서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서 관리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의 SQL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자율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용자들이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사실은 기존에는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와서 엑셀 파일이나 뭐 이런 거로 다운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 다음에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다가 넘겨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곤 했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알고리즘이랑 데이터가 한 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해오고 갖다주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프로세스도 훨씬 간소화됐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웃풋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캠페인에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69.7% 정도 돼라는 아웃풋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계속 변하고 특성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낸 결과에 의한 그런 알고리즘을 계속 적용받게 되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실시간 데이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다시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위치에 기반한 또는 어떤 관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네이티브하게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다라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특히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제품 간에도 어떤 제품이 팔릴 때 B라는 제품도 같이 팔린다라든지 이런 관계 정보들을 쉽게 추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정보에 기반해서 내가 여기에서 뭐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뭐 요 근방에 뭐가 있다라든지 요런 것들을 빨리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스페셜이라든지 요런 형태의 그런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에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유형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서 데이터 종류를 하나로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내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을 때 쿼리를 할 때 RDB, 그러니까 레코드 트랜잭션 DB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앱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요 앱에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어떤 제품에 어떤 걸 오더를 발생시켰는데 이 사람은 위치 정보는 어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뭘 본 다음에 했고 요거랑 관련된 동영상 광고는 뭘 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다가 엮여서 돌아가야지 어떤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거를 금방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은 이제 하나에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가 변했을 때 어떤 IT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에이펙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굉장히 쉽게 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서 뭐 어떤 펑션을 호출을 한다라든지 이벤트 펑션 API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멀티탄넨트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는 CDB, PD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러거블 DB라는 그런 개념을 멀티탄넨트에서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물리적인 DB가 하나 있어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업무나 부서나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위로다가 물리적인 플러거블 DB를 따로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잘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측면을 파티셔닝 형태로 나눠서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판매 데이터를 월별로다가 또는 연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파티셔닝 형태로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인서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조회를 하거나 백업이나 복구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간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머신러닝, AI 알고리즘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 데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율 운영 자동차가 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6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프로비저닝을 할 때, 처음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걸 할 때 사실은 DBA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업무에 이용이 될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쓸 거고 어느 시간대에 쓸 거고 트래픽이 얼마나 몰릴 거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시는데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딱 4가지만 입력을 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패스워드, 그 다음에 CPU 얼마, 디스크 얼마 요것만 입력을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다 엑사데이터 안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성능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모두 다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보안 패치가 나왔을 때 바로 보안 패치가 언아웃 되면 바로 그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안 패치뿐만 아니고 패치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온라인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패치를 적용한다고 해서 DB를 다운하거나 이러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패치를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어드민이 할 수 있는 뭐 튜닝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복구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아서 먼저 인지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잖아요. 사실은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 서버를 쓰기 위한 맥스를 기준으로 하드웨어를 구비를 하고 그걸 운영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균치 정도의 하드웨어를 쓰다가 어떤 트랜잭션이 많이 몰렸을 때 그만큼 이제 확장을 했다가 자동으로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에 이제 3배까지는 자동으로 스케일 업다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머신러닝에 의해서 어떤 그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현대상선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제 클라우드,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를 전체 다 클라우드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61개의 레거시 시스템 중에서 147개를 전체 다 오라클 클라우드로다가 거의 데이터 센터를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로다가 이관을 계획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 중간에 있고요. 일단은 작년 6월에 SAP ERP랑 홈페이지 관련된 시스템을 아마 41개였던 것 같아요. 41개를 쭉 관련된 시스템들을 쭉 다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터림으로다가 클라우드랑 온프라미스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 반 정도, 147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클라우드로 이관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특히나 거기에 이제 레가시 시스템 이제 해온 운송에 맞는 그런 그 업무들을 관장을 하는 레가시 시스템은 이제 가우스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거를 차세대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뉴 가우스라는 이름으로다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상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다가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2020년 올해 6월에 오픈 예정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레가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로다가 엔터프라이즈를 다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기존에 비해서 일단은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향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연계나 이런 측면도 훨씬 더 쉽게 인테그레이션을 함으로써 실시간 연계되는 측면들을 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늘린 거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원천적으로다가 많이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어떤 시스템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격히 줄었고, 사실은 줄은 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는 사실은 그 장애를 막기 위해서 IT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장애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계를 DB를 구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OLTP성 데이터베이스에 플러스 이제 정보계 DB를 이제 통합적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어떤 분석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오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이라든지 IoT,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뭐 이미 적용을 했고 또는 계속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작년에 모던 클라우드 데이 그 큰 행사에 고객분이 직접 모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기술 기반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DCSA라고 해가지고 어떤 요런 그 해운사의 어떤 그 표준 기술 표준, 오픈 기술, 거기에 회원으로다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휴캠스예요. 휴캠스는 어떤 정밀화학회사이거든요. 정밀화학회사이고 오라클의 그 EBS라는 ERP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하이페리온으로 이제 경영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휴캠스의 전체 시스템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15개 정도 되는 시스템이 이제 요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있었어요. 강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이 한 14개인가가 여수에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그 비싼 땅 서울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이 지금 ERP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하다못해 시스템에 대한 뭐 노후화도 있지만 뭐 하드웨어에 대한 뭐 부품이 더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OCI 위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구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게 저희는 이제 들어서 옮긴다라고 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옮기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옮기는 데 한 4주 정도의 프로젝트를 끝냈다라고 해요. 15개 시스템을 옮기는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옮기면서 노후화된 아키텍처를 이제 모던한 아키텍처로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을 훨씬 더 좋은 가용성을 보장을 함으로써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내부 통제랑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감사가 떠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적용을 해야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금방 빨리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객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MCD 행사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관함으로써 IT 비용을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는 아트박스예요. 아트박스는 쇼핑몰을 저희 클라우드에서 운영한 사례이고요. 여기는 4개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쇼핑몰을 모두 저희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DBCS,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그 파이어월 해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를 이관하는데 뭐 4주 동안 금방 이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사실은 이제 여기가 소비재다 보니까 트래픽이 몰릴 때 굉장히 몰리고 프로모션을 하면 왕창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IT 시스템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부서에서 마케팅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길까봐.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로 이관한 다음에는 평소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했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모션도 굉장히 더 자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매출 향상도 발생할 수 있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스템에 대한 운영 비용 또한 한 30%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의 이제 한국 지사인데 여기는 오라클 JDERP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엑셀로 다 분석하느냐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온프라미스 ERP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다가 데이터를 5년치 데이터를 추출을 해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또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본사에서 물량을, 그러니까 물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사에서 물량을 얼마나 받아오는 것도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량을 얼마큼 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즈닝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리즈닝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어떤 매니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본사 쪽에서 요구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IT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할 때 있어서 비용이 온프라미스라고 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한 90% 정도 비용이 절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한번 질문들을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타사랑 멀티클라우드, 이거 답변 남기셨네요. 멀티클라우드, 저희 MS랑 글로벌하게 멀티클라우드 같이 진행을 해서 백본으로다가 연결하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와도 MOU를 맺고 멀티클라우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저희 직원분들이 답변을 충실히 남겨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오늘은 그럼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요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